안녕하세요, 오노스 여러분들. 위오노스 부동산TV의 서천입니다. 오늘은 조금은 민감한 주제를 갖고 왔는데 공동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요새 매스컴을 통해서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나 공동투자를 해서 이렇게 됐다 혹은 좋은 선례들이 정말 많이 있죠.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그러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. 그래서 제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이 공동투자에 대한 견해를 오너스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면 선택을 할 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. 공동투자를 실패하는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, 그리고 이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대략적인 큰 틀은 이렇게 됩니다. 첫 번째,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. 내가 현금 5억에서 8억 정도 있으면 서울권 중심부, 즉 강남 이런 데 투자할 수가 없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적 레버리지까지 활용을 해서 공동투자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접근성이 좋아집니다. 나 혼자서라면 강남에 투자를 하지 못했을 텐데 나랑 비슷한 자금대를 갖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접근성이 훨씬 더 쉬워지죠.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강남에 건물을 투자할 수 있다고 하면 내 스스로 5억에서 8억 정도가 있으면 20억 초반 중반 정도로밖에 투자를 못했었지만 우리가 같이 인적 레버리지까지 활용해서 건물을 투자하기 때문에 건물의 볼륨, 즉 매매가의 무게 자체도 올라가게 됩니다. 매매가의 무게 자체가 올라가게 되면 100억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거기에 10%만 올라도 10억이 올라가는 거죠.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장점의 두 번째인 시세 차익 폭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공동투자를 할 때 이러한 경우도 있죠. 나는 나 스스로도 건물을 살 수 있지만 여기에 투자하는 건 조금 아까워. 이 정도 돈은 주식 투자에 좀 넣고 싶은데 근데 이걸로는 서울권 중심부로 못 사는데 라는 분들은 리스크 분산도 가능해요. 가령 내가 현금 한 30억 정도가 있는데 15억 정도는 같은 15억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같이 투자를 하고 나머지 15억은 다른 곳에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분산될 수 있습니다. 실제로 예시로 2018년도에 여러 친구분들과 함께 공동 법인을 설립을 해서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공동투자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. 그 당시에 10억 해서 4인에서 10억씩 해서 4명이서 건물 투자를 하셨는데 총 건물을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4차례를 매입하고 매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최종적으로 총 한 120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얻고 법인을 해산하는 그러한 순기능에 정말 좋은 사례도 있었죠. 반면에 이 공동투자에 대해서 실패하시는 분들의 특징 그리고 단점은 일단 나만의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. 가령 이러한 분들이 있죠. 요새 5억을 투자를 했는데 10억을 벌었대. 그리고 5억 투자를 했는데 한 8억 정도를 벌었대. 야, 그러면 너 어떻게 그렇게 투자를 했어? 나 공동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었어. 그럼 나도 좀 할래. 내 돈 좀 줄 테니까 내 돈도 같이 해서 좀 부동산 투자 좀 해줘. 그렇게 해서 일단 나만의 기준 자체가 일단 없습니다. 일단 말 그대로 욕망 지수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적은 돈으로 빨리 나도 건물을 좀 투자를 해야겠다 라고 하다 보니까 충분한 학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들 따라서 일단 가는 거죠. 나만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건물 시장이 정말 좋아져서 너나 나나 다 돈 버는 시장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시장에서는 리스크가 정말 많이 발생되겠죠. 혹은 공동투자가 한 3, 4명 정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에 비해서 지식이 정말 높고 나는 지식이 정말 낮아서 이 사람 말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경우들이 생기면 그리고 시장이 안 좋아져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세 차익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하면 바로 이게 남 탓으로 이어집니다.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유튜브에 공동투자의 실패를 쳐보시면 정말 많은 안 좋은 사례들이 정말 많죠. 그래서 대부분은 공동투자를 절대 선호하지 않아요. 근데 저는 공동투자의 순기능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우리의 순기능은 나만의 건물을 매입하기 위한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말 그대로 우리가 공동투자를 할 때 특히나 이제 건물 시장에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면 금액대별로 나뉘어지면 5억에서 15억 정도가 가장 많습니다. 그리고 그 이상으로 갈수록 공동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. 그리고 반대로 이 이하로 가게 되면 금액대가 적어질수록 욕망의 지수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정말 수요자가 많아집니다. 우리가 5억에서 15억 정도 있으면 나 혼자서는 강남의 중심부 건물다운 건물을 매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하시고요. 만약에 내가 현금이 한 20억에서 30억 정도가 있다고 하면 공동투자는 전혀 논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.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. 왜냐면 30억 정도 있으면 대출을 조금 더 받더라도 서울권 중심부에 한 100억 정도에 되는 건물을 조금 무리하더라도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동투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. 여기서 우리가 공동투자의 순기능은 이러한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이 자금을 모으는데 조금 더 빠르게 이용을 하는 거지 남들에게 의지를 하는 게 아닙니다. 그래서 보통 성공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는데요.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 지식과 공동투자를 하려고 하는
이용하는 사람의 지식이 같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식의 결이 같다는 거죠.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시는, 즉 내가 건물을 바라보는, 부동산을 바라보는 투자에 대한 지향점이 스스로 핏이 같은 분들이 대부분 성공하십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공동투자를 스스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. 어떤 것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내가 강남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기 이 직전까지 스스로 우리가 공동투자를 이용해서 빠르게 자본을 늘려나가자 라고 합심한 분들은 대부분 성공으로 끝나고요. 반대로 실패하시는 분들은 지식의 결에 일단 같지가 않습니다. 내가 이 사람보다 지식 자체가 아예 없거나 아니면 지식이 너무 높고, 그리고 반대로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과는 이 지식의 결이 같지 않고 투자에 대한 지향점이 전혀 다른 채 우리가 돈 놓고 이 정도 돈을 벌 수 있다, 말 그대로 이제 욕망에 이끌려서 만났기 때문에 나중에는 남 탓으로 돌아가고 대부분 공동투자를 이용하지 않고 남한테 의지를 한 채 끝나기 시작을 하죠. 그리고 대부분 그러한 것들이 거의 다 실패가 되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내가 5억에서 한 15억 정도 있다고 하면 공동투자를 이용하는 건지 아니면 남들한테 우리가 의지를 하는 건지, 뭐 전문가나 아니면 남들한테 의지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반수를 해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을 갖고 있다고 하면 지금 당장 누가 당장 뭐 이 정도 돈을 넣어서 이 정도 돈을 많이 벌었대 라는 말에 현혹이 되는 것보다 우리가 공동투자에 대한 실패된 사례를 먼저 살펴보시고, 내가 스스로 이 건물에 투자하는 게 스스로 맞는 건지 학습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투자를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오늘은 좀 간단하게 공동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좀 틀을 잡기 위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. 다음번에도 좀 좋은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와서 다음 컨텐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